그럼 화장품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피부가 정말 나쁘다면 약 성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라도 되는 크림이죠. 네, 안녕하세요. 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가려보는 시간, 제약 바이오 업계 이슈를 팩트로 풀어보는 토크쇼 팩트체크 MC 김용명입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에게 직접 묻고 제대로 답을 들어보는 팩트체크 리얼 인터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모공! 왜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또 피부과 원장님 모시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번에 매직폼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매직폼 이제는 안 쓰시죠? 누구신데 그런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이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또 보실지도 모르겠고 안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세수도 열심히 하고, 근데 와이프가 뭐 바르라고 하면 일단 바르긴 하는데 이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거울을 보면 모공이 막 때에 따라서 막 엄청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공이 진짜 커지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게 노화로 인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건가요? 일단 모공이 왜 커지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적군을 알아야지 우리가 무찌를 수 있으니까. 모공 왜 커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예전에 기름기가 좀 많이 흐르는 지성 피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는 모공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공이라는 게 뭐냐면 피지가 나가는 길이에요. 등산로도 사람이 많이 다니면 자꾸 넓어지죠. 피지가 많이 나오면 모공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공이 지성 피부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노화예요. 그러니까 모공은 그 주변에 조직이 탄탄하게 콜라겐이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점점 없어지니까 모공을 받치는 힘이 이렇게 허벌레하게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공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히 요즘 들어서 모공이 좀 넓어졌다. 그러면 노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까 콜라겐 말씀하셨는데 그 돼지 껍데기 먹으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정말 맨들맨들해지고 모공이 좁아져요? 그런 설이 있긴 있었잖아요. 네, 돼지 껍데기, 족발 사장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그거를 먹어서 모공이 채워지려면 일단 돼지가 돼야 돼요. 정말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공이 좁혀지려고 먹는 거는 아니다. 그냥 맛있으려고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처럼 그러면 이미 넓어진 모공을 다시 줄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일단 모공이 넓어지면 줄이는 게 사실상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이렇게 예전에 기름기가 많았던 경우에는 좀 피지를 정돈을 해주는 세안제나 그런 제품들을 써서 더 이상 모공이 넓어지지 않도록 기름기를 좀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화가 조금 덜 되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볼모공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통해서 조금 없어지기는 하는데 특히 코모공, 코에 이렇게 딸기코처럼 이렇게 뻥뻥뻥뻥 구멍이 난 경우, 그러니까 코 같은 경우에는 시술로도 치료가 잘 안 돼요. 코모공이 너무 스트레스라면 시술에 너무 돈을 많이 쓰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코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돈을 많이 쓰라고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는 아무리 금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도 약간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치를 조금 하향 조정을 하면 해도 되는데 너무 상향이신 분들은 아예 하지 말라고. 약간 하죠. 완화 정도는 되는데 이게 확 그렇죠. 그건 아니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진료하시면서 이건 진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행동 있어요? 예전에 여드름 짜본 적 있으세요? 저 정말 여드름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손으로도 짜고 손에 균이 있다 그래서 알코올솜 묻혀서 짠 적도 있고, 그다음에 볼펜 맨 앞에 있잖아요. 딱 요만해. 요거보다 조금 작은데 요거를
이렇게 볼펜 넣어가지고 탁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런 거 안 하시면 돼요. 그거 당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에도 이렇게 짜면 까만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짜는 우리 학생들 많아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엄마는 공부하는 줄 알고 있는데 다 모공 짜고 있는 근데 그게 안 짤 친구들. 수가 없어요. 되게 간지럽거든요. 그리고 나오면 희열을 느끼거든요. 희열도 느끼고 그 하얀 게 나오면 안 깨도 되는데 괜히 손톱으로 깨고 그러면 싶고. 구멍이 점점 커져서 그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부족해서 모공이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짜는 것보다 안 짜는 게 낫다. 당연히 좋죠. 그리고 이제 요새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이제 짜는 게 있어요. 실제로. 옛날과 달리 볼펜으로 안 짜도 요새는 좋은 이제 기구들이 많은데. 선생님도 혹시 난 적이 있으세요? 아유, 저도 낫죠. 선생님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때 뭘로 짜지? 그때는 뭐 그때 사실 저는 레지던트 때 조금 많이 났었어요. 약을 발랐죠. 약을 바르는 게 맞죠. 바르는 약을 하게 되면 모공이 좀 줄어드는 게 피지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 짜는 기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소독을 안 해야 하잖아요. 병원에서는 그걸 다 기구를 소독해서 짜지만 혼자 이거는 하나 사가지고 짜고 또 짜고 뭐 알코올솜으로 아무리 닦아도 이게 지저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해야 그거 돼요. 아세요? 짜다가 손에 균이 묻어서 그 옆으로 옮겨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옮기면 마치 여기가 무슨 그 볼터치 빨갛게 하는 것처럼 전체가 다 이렇게 번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드름 학생 오면 많이 짜시죠. 점쟁이처럼 알아맞힐 수가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착색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흉터가 되게 많이 생겨서 점쟁이처럼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그거 끝나고 마데카솔 바르고 후시딘 바르고 짜지 마세요. 그냥 연고를 바르세요. 그냥 연고. 네, 그 마데카솔 후시딘보다 여드름용 연고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여드름약이 조금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드름약이나 모공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드름약, 모공약을 바를 때 나한테 자극이 된다, 빨갛게 된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서 바르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주는 게 좋죠. 자, 근데 이제 피부과 가서 레이저 받고 이런 걸 좀 무서워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들 보면은 피부과 시술급 효과 이렇게 이런 말이 많이 써 있기도 한데, 근데 사실 돈 차이가 얼마인데 당연히 같은 효과가 날 수 없겠지만은 그럼 화장품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모공이 더 이상 넓어지지 않도록 내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의 화장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모공을 관리하려고 하면 결국 이 피지나 각질 관리 이런 게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 바른 성분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성분보다 전달 기술이 중요하다는 말도 많이 나오던데, 제가 또 오기 전에 공부를 해서 찾아보니까 신기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한국 콜마의 크로노닷이라는 기술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렇게 이 분야에 제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 이게 화제가 좀 된 기술이라고 제가 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한번 바르면 처음에는 빠르게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계속 전달이 되는 그런 설계. 그러니까 약간 타이머 같은 방식으로 이제 피부 안쪽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기술로 보이기는 해요.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아, 처음에 바를 때는 이렇게 흡수가 되고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네, 안쪽으로 흡수를 좀 시켜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피부 이렇게 좀 신경 쓰신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좋겠네요. 그러니까 유지력이 조금 더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 마이크로 플루. 근데 선생님, 이런 기술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말이 그쵸. 저도 불만이에요. 좀 쉽게 얼굴 탱탱 마사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이제 또 고급스러워 보여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플루틱스라는 기술인데 이건 뭔가요? 이것도 저도 사실은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은 통로에서 액체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을 굉장히 균일하게 쪼개는 방식. 그래서 흡수를 좀 더 잘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가 작고 균일해지면 모공처럼 예민한 부위에도 안정적으로 좀 흡수가 되면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작은 거네요. 머리카락보다 작은 입자면, 그죠? 그럼요. 이게 이제 모공으로 들어가면 재생도 빨라지고 그런 기능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조직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모공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공이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모공이 좋아지는 뭐 레이저, 모공이 좋아지는 화장품 이런 게 나오면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도 거의 기술 경쟁 느낌이 나는데 아무래도 임상을 하던 회사나 제약회사가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유리한 부분이 확실히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약회사라면 사실 화장품 쪽보다 약품에 대한 임상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얼마나 주력을 했는가 이거를 봐야지 무조건 제약회사라고 모든 거를 믿을 만하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편향된 오류. 제약회사에서 만들면 무조건 괜찮아.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진짜 R&D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약간 맹목적인 생각보다는 어디에 투자를 해서 어떤 제품을 이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또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더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한창 유행했던 마데카솔 얼굴 진짜 발랐던 것 같아요. 마데카솔 얼굴에 화장품 대신 발라라. 이런 것도 뭔가 일반 가공된 화장품보다 마데카솔 바르면 그냥 새살이 솔. 왜냐하면 광고도 이렇게 막 날아가서 뭐 옛솔, 칫솔, 마데카솔 그래서 예, 이쪽과 따로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새살이 똘똘 돋아날 것 같고 왠지 모공도 수축해질 것 같고 이런데 그런 의미가 있어 더 유행했던 것 같은데 원장님이 보시기엔 실제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 일반 화장품 회사랑 제약회사 만드는 화장품의 차이가. 사실 이제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으로 납품하는 제품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MD 제품이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냐면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진짜 많아졌어요. 이 시장이 이제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겠죠. 병원에서 그 MD 제품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MD 제품을. 그래서 병원에 납품을 해요. 병원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이게 피부 장벽이 무너진 사람한테 이제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실비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많이 구입을 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거를 실제로 많이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영에서 파는 크림과 이제 병원에서 파는 크림이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MD라고 쓰여 있는 거는 병원 판매용이에요. 그게 이제 성분이 조금 더 강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활성화되어 있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데카 솔은 사실 너무 끈적거려서 일반적인 피부에 바르기에는 부적합해요. 약간 상처난 부위에만 바르고. 그렇죠.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얼굴 뭐 베개에 다 묻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화장품을 쓰는 게 더 낫기는 하죠. 근데 피부가 정말 나쁘다면 실비보험이 되는 제품을 찾아라. 약성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라도 되는 크림이죠. 어떻게 보면 성능도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마데카솔이 그 마데카 무슨 성분이 들어있어서 마데카솔이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호랑이가 상처가 났는데 어떤 풀에 가서 막 뒹굴고 노니까 상처가 나았어요. 그 풀이 도대체 무엇인가? 본 거예요. 그 풀이 바로 병풀이라는 거였는데 그 병풀에는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이 주성분이라서 거기서 추출해서 만든 게 이제 마데카솔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요새 약국처럼 생긴 이 화장품 가게라고 해야 되나 저희 동네도 지금 생겼거든요. 이 드럭스토어라고 하고 하는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촬영 오는 길에도 보니까 외국 분들 엄청 사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나 봐요. 그죠? 사실 저희 병원이요 2호점이 미국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환자들이 많이 오세요. 그 병원에 다니시는 분도 오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오고 노랑머리 뭐 코리안 아메리칸 다 막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영어를 못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코리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있으세요. K-뷰티. 그렇죠. K-뷰티에 대한 거를 정말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한국 사람이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시술을 해달라고 많이 들어오세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체감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화장품들이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먹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일단 한국 사람들이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아시죠? 이런 떡들도 한 달 있다가 없어지고 또 한 이런 거 달이 있고. 뭐예요? 자고 일어나면 바로 네. 자고 일어나면 두점꽃, 자고 일어나면 버터떡, 자고 일어나면 뭐다,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술도 사실 그런 유행에 너무 좁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너무 트렌디하게 홍보를 잘하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맹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데 이거는 너무 유행에 쫓기보다는 내 피부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젊고 관리를 잘해서. 맞아요. 그거는 진짜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자주 갈 거 아니에요. 미국에 2호점이 있으니까 가면 너무 재수없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그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럼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재수없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한 걸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딸하고 가면 친구냐고 해요. 아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다.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 그런 성분이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한국 화장품의 진짜 최고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분과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본적으로 뭐 큰 회사가 아니어도 작은 회사에서 만든 것도 좋은 제품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아쉬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제품은 좋지만 이 화장품 사업을 안 해보셨잖아요. 뭐 제품이 좋아도 마케팅이 안 되면 그게 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속속들이 작은 제품들을 어떻게 알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조차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홍보까지 되면 이제 사실 이제 영화로 따지면 후반 작업이라 그러는데 홍보까지 되고 이 제품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고 그러면 진짜 엄청난 파급력이 있겠네요. 엄청나죠. 덤방석에 앉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멀고 험한 길이더라고요. 그래도 세계 K뷰티라서 지금 딱 발을 담그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딱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K-드라마, 뭐 K-팝이 선두주자지만 그다음에 거기 이제 K-뷰티가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제 환자들이 와서 뭘 살까요?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만드는 그런 화장품 제품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써줍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 가서 사시라고. 그러면 잔뜩 사갖고 가세요. 자, 오늘 원장님 덕분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대충 알고 있었는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자, 모공은 단순히 뭘 많이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맞춰서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제대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아무거나 바르기보다는 모공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성분인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좀 보고 잘 골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광고만 보고 혹해서 선택하시기보다는 오늘 이야기 한 번씩 떠올려서 보시면서 내 피부에 맞는 방식으로 관리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바르기만 해도 모공 고민이 싹 해결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면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